돈이 전 세계를 여행한다? 생각만 해도 신기하지 않나요? 그런데 그 여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 퍼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자, 오늘 국제기업 재무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는 거, 언뜻 보면 간단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, 많은 변수들이 숨어 있어요. 바로 이 질문, 왜 이렇게 복잡한가?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한번 들어볼게요. 애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근데 그 돈이 전부 달러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. 유로, 엔, 위안화 이런 다양한 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막대한 외화를 어떻게 관리해서 미국으로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애플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매일같이 씨름하는 핵심 과제이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?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출발점은요, 바로 돈을 위한 거대한 글로벌 시장, 다시 말해 통화의 세계입니다. 외환시장, 아마 포렉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흔히들 그렇게 부르죠. 근데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딱 정해진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은행, 금융기관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하나로 연결돼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각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장인 셈이죠. 이 거대한 시장에서는 모든 돈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환율입니다. 예를 들면 1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이 얼마 필요하냐? 이걸 보여주는 건데 진짜 문제는 이 가격표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. 매 순간 정말 쉴 새 없이 숫자가 바뀌거든요. 모든 복잡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아니, 그러면 이 돈의 가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누가 정하는 걸까요? 경제학자들이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몇 가지 정말 흥미로운 이론들을 내놨거든요. 오늘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론은요, 정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요. 바로 똑같은 물건이면 가격도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. 이걸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.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구매력 평가, 영어로는 PPP라고 불러요. 아주 간단해요. 만약 미국에서 콜라 한 캔이 1달러인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콜라가 1,300원이다? 그럼 이론적으로 환율은 1달러당 1,3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왜냐고요? 만약 환율이 다르면 누군가는 싼 데서 잔뜩 사다가 비싼 데다 팔아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. 시장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. 이 PPP 이론을 아주 재밌게 써먹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빅맥 지수입니다.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맥도날드 빅맥. 이 빅맥 가격을 나라별로 쫙 비교해서 이 나라 돈의 가치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죠. PPP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재밌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 보죠. 이 이론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. 금융시장의 절대 원칙,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. 이걸 이자율 평가, IRP라고 하는데요. 내용은 이렇습니다. 두 나라의 이자율, 즉 금리가 다르다면 그 차이만큼 미래의 환율이 딱 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야 균형이 맞거든요. 만약에 이 균형이 아주 잠깐이라도 깨진다? 그럼 누군가는 그 틈을 타서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돈을 버는 상황이 생기겠죠? 시장은 바로 그걸 막는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한 투자자가 있어요. 이 사람이 보니까 미국보다 스위스 이자율이 더 높은 거예요. 오, 기회다 싶어서 당장 달러를 스위스 프랑으로 바꿔겠죠? 아주 똑똑해요. 하지만 시장은 그보다 한 수 위입니다. 이 투자자가 프랑을 다시 달러로 바꿀 때를 대비해서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계약해 두거든요. 그런데 바로 이 미래 환율이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아주 정확하게 칼같이 상쇄시켜버려요. 결국 눈앞에 있던 공짜 정심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죠.
자, 지금까지는 환율이 왜 변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봤어요.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실전편입니다. 기업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춤을 추는 환율이라는 불확실성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죠. 다시 아까 그 애플 이야기로 한번 도망가 볼까요? 애플이 일본에서 아이폰을 팔고 대금을 엔화로 받기로 계약했어요. 그런데 돈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그 몇 달 사이에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애플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, 수천억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이 엄청난 위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마법 같은 도구가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. 우리가 보통 환전소 가서 돈 바꾸는 걸 현물 거래라고 해요. 지금 가격으로 지금 바꾸는 거죠. 반면에 선물 거래는 뭐냐면 미래의 특정 날짜에 돈을 바꾸긴 할 건데 환율은 오늘 가격으로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. 한마디로 미래의 가격을 현재에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. 이렇게 선물 거래 같은 걸 이용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미리 막는 전략, 이걸 바로 해칭이라고 부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환율 변동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미래에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폭락하든 나는 전혀 상관없이 딱 약속된 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기업들이 관리해야 하는 이 환율 위험은요,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방금 본 애플 사례처럼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노출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외 지사의 실적을 분사 재무제표에 합산할 때 그냥 장부상에서만 발생하는 환산 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. 자, 지금까지 계속 애플이니 뭐니 기업들의 큰돈 이야기만 한 것 같죠?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얘기가 우리들, 바로 여러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환율이 오르면 당장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 과일 가격, 와인 가격이 달라지잖아요. 또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환율 때문에 수익률이 막 춤을 추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한 나라의 환율 변동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서 전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국경 없이 돈을 보내는 시대,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는 시대에 과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거대한 외환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?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